교수님,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던 순간 모니터 너머에서 그 여자의 눈이 크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당신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라니라고 소리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방송 진행자가 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 아동심리학과 수진 교수님이십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지요. 인생 깊은 사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좋은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올해 35살이고요. 강남구에 있는 햇살 유치원에서만 5세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서 간단히 김밥을 싸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제 손에 든 가방은 3만 원짜리 시장 가방이고 신발은 작년에 산 운동화입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은 왜 항상 그렇게 수수하게 입으세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합니다. 편해서요. 사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아동심리학과 부교수였습니다. 논문을 쓰고 학회에 나가고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일상이었죠.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국제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쌓여 있었고 학생들은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론은 많이 알지만 정작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 적다는 걸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3년간 교수직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들어가겠다고요. 대학 측에서는 만류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생활하며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학과장님은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지요. 3년 후에 돌아오세요. 자리는 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려한 연구실을 떠나 작은 유치원 교실로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논문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체력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교수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면 충분했습니다. 햇살 유치원은 강남구에 위치해 있지만 등록금이 다른 유치원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닙니다. 재벌집 아이부터 맞벌이 부부의 아이까지요. 제가 맡은 푸른반에는 2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지만 한 명만은 좀 달랐어요.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7살짜리 남자아이로 체격이 또래보다 컸습니다. 아빠는 유명한 건설회사 상무이고 엄마는 수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항상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왔고 가방에는 최신 장난감들이 잔뜩 들어 있었지요. 문제는 민준이의 행동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친구들을 때렸어요. 이거 내가 먼저 할 거야. 하며 친구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고 항의하면 밀쳐버렸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민준아,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같이 쓰는 거야. 민준이는 제 말을 듣는 척 하다가 제가 돌아서면 또 똑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이가 옆자리 친구 지우의 반찬을 빼앗아 먹더니 지우가 울자 얼굴을 때렸어요. 시끄러워.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참아. 저는 바로 달려가 민준이를 떼어놓고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이리 와서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저는 민준이를 교실 한쪽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말했습니다.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지후가 얼마나 아팠을까. 민준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때리면 상대가 말 듣는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 말씀이 잘못됐어. 때리는 건 나쁜 거야.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할게.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 신호가 3번 울린 후 받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짧고 차갑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담임 김수진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민준이가 오늘 친구를 때려서요. 한번 유치원에 오셔서 상담을 우리 민준이가요? 그럴 리 없는데. 분명히 다른 애가 먼저 건드렸겠죠.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반찬을 빼앗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우리 민준이는 집에서 좋은 음식만 먹어요. 유치원 급식 같은 거 빼앗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지우 뺨이 부어 올랐고, 진짜 선생님이 제대로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한테 누명 씌우지 마세요.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이런 부모는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이론으로만 배웠던 문제 부모를 실제로 마주하니 막막하더군요. 다음 날 저는 지우 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지우가 다쳤는데 괜찮은지 확인하려고요. 지우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지우가 집에 와서 계속 울었어요. 유치원 가기 싫대요. 민준이가 무섭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지켜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집에는 원래 그래요. 다른 반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민준이 건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선생님,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민준이 아버지가 우리 유치원 건물주 친구예요. 하도 부탁을 해서 받아준 건데.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다치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구 주제로만 다뤘을 때는 답이 명확해 보였는데 막상 현장에서 마주하니 복잡하더군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튿날 민준이는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여자아이 서연이의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서연이가 미술 시간에 열심히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왜 내 크레파스 썼어? 내 거라고. 민준이는 서연이의 그림을 낚아채 찢어버렸고 서연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교실 뒤에 가서 서 있어. 싫어요. 지금 당장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교실 뒤 조용한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민준아, 오늘 친구한테 사과해야 해.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할 거야. 안 해요. 엄마가 오면 선생님이 혼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는 제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민준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더 안 돼.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야.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말할 거야. 그날 오후 3시 유치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완벽하게 웨이브가 잡혀 있었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바로 민준이 어머니 강유리 씨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어디 있어요? 유리 씨는 교실을 훑어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알아요. 수진 선생이죠. 우리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선생님이 때렸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민준이를 때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 애가 울면서 전화를 했겠어요? 당신 지금 우리 애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유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반 선생님들이 고개를 내밀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원장실로 가서 차분히 얘기하시죠. 아이들이 있어서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유리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10cm는 더 컸고 하이힐 소리가 교실 바닥을 쿵쿵 울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당신이 우리 애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기가 막히네. 유리 씨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봐요. 옷차림부터가 영 아니잖아요. 3만 원짜리 가방에 싸구려 운동화에 이런 사람이 우리 애를 가르친다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니, 옷차림과 교육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가르쳐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원장 선생님, 이 선생 당장 자르세요. 우리 민준이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아, 그게 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저는 민준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실 뒤에 서 있게 했을 뿐입니다. 서 있게 했다고요? 그게 폭력 아니에요? 유리 씨가 소리쳤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식으로 훈육해요? 당신 교육학이라도 전공했어요? 자격증이나 제대로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서울대 교수입니다. 당신보다 교육에 대해 훨씬 많이 알아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꺼내면 제 연구가 의미 없어질 테니까요. 네, 자격증 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자격증이 있으면 다예요?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 민준이가 집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는지 알아요?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워요. 그런 애를 당신 같은 사람이 가르친다는 게 말이 돼요? 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생을 왜 뽑으셨어요? 제가 다른 부모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이 유치원에 문제 선생이 있다고. 유리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반 단체 채팅방에 올릴 거예요. 다른 엄마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금세 소문이 퍼질 거예요. 다른 부모들도 불안해할 테고 제 입지는 더 좁아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렸고 그림을 찢었어요. 그걸 바로잡는 게 제 역할입니다. 바로잡는다고?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데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무능한 거지. 유리 씨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선생,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내가 원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원장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죄송하지만 내일 출근하시면
제 방으로 와주세요. 얘기 나눌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현장에 안 왔을까?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이론과 현실의 괴리, 권력과 교육의 충돌, 아이들을 지키는 일의 어려움. 저는 이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치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제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 선생님, 9시에 원장실로 와 주세요. 원장, 9시 정각. 저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 선생님 옆에는 유리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수진 선생님, 앉으세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제 일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유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다들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 선생한테 배웠다니. 옆에 앉은 여자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민준이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애들한테 폭력을 쓴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유리 씨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랑 얘기했어요.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예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는 민준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CCTV. 유리 씨가 비웃었습니다. 교실 뒤에는 CCTV가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도 그거 알고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이번 일은 좀 심각해요.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어요. 수진 선생님을 교체해 달라고. 원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유치원 운영도 생각해야 해요. 이 일이 커지면 다른 학부모들도 불안해할 거예요.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1~2달 쉬시죠. 그동안 다른 선생님이 대신하고 그건 사실상 해고잖아요. 해고는 아니에요. 유급 휴가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정은 이미 난 듯했습니다. 유리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 주기 전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일어났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린 무지개, 서연이가 그린 꽃, 다른 아이들이 쓴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쪽지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선생님이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야. 왜요? 선생님 아프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은 괜찮아. 너희들 잘 지내야 해. 알았지. 그날 오후 저는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교수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교수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요즘 유치원 교육 문제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교수님께서 전문가로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있어서. 아, 그래서 더 좋죠. 이론과 실제를 모두 아시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방송인데 가능하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일정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혹시 모르죠. 유리 씨가 그 방송을 볼지도.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방송국에 갔습니다.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으며 거울을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정장을 입었어요. 방송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멋지세요. 화면발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진행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교수님, 오셨군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앉으니 조명이 켜졌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진행자가 큐 사인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김수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현재 유치원 현장에서 직접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무음으로 해뒀지만 호주머니에서 계속 울렸어요. 방송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어요. 첫 번째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교수님, 저 지우 엄마예요. 방송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자. 수진 선생님, 서연이 엄마입니다. 선생님이 교수님이셨다니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세 번째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아니 교수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 유리 씨였습니다. 수진 교수님, 강유리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꼭 연락 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요. 결국 사람들은 제 직함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군요. 다음 날 저는 유리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유리 씨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차림새가 아니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유리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교수님이 왜 현장에 계신지 이해가 됐어요. 일어나세요. 앉으시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어요. 유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민준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민준이가 잘해야 제가 뭔가 해낸 것 같고 그래서 민준이한테 스트레스를 줬군요. 네, 그리고 다른 엄마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리고 저를 모욕했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유리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우한테, 서연이한테 주는 사과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도 저한텐 필요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대신 민준이를 데리고 오세요. 아이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럴 자격이 민준이를 위해서예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리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복직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1년 더 다른 유치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요. 대신 새로운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강북에 있는 정말 평범한 유치원이었어요. 민준이는 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변화가 보였어요. 유리 씨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노력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민준이와 유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아니 교수님. 저 이제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잘했네, 민준아.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해.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년간의 현장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론과 현실 사이, 유치원 현장에서 본 교육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논문이 아니었어요. 제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기록이었지요. 오늘도 저는 유치원에 출근합니다. 여전히 3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작년에 산 운동화를 신고요. 아이들은 제가 교수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육은 화려한 이력서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매 순간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인생 깊은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